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별 4개 육군대장의 자유한국당 영입을 둘러싼 여러가지 뒷담화와 함께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한국당에서 그 좋은 자원 9명을 영입해 놓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자면 좀 안타깝습니다. 참 그 윤창현 교수라든지 또 그 엑소 그 연예인 아버지지만은 그 보건복지 전문가 이런 거 이준숙 기자라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못한 특히 그 박찬주 육군대장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나 또 역량이나 또 그리고 국민적인 보수 통합 세력의 또 그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그 정치 보복에 가까운 적폐 세력 청산에 일한 그 적폐라는 낙인을 찍고 그 마녀 사냥식을 했던 그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을 그 박찬주 대장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이렇게 그 모시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박찬주 대장을 포함한 9명의 인재 영입 발표 중에서 박찬주 대장을 뺀 8명의 인재 영입이 보수든 진보 진영이든지 간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영입하고 욕심내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영입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데는 먼저 한교안 대표의 그 리더십 부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 내 지도부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그 보안을 지키면서 소통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빌미로 내놓고 이렇게 반대해버리고 보안이 센 것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잘못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찬주 대장이 누굽니까?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죠, 외아들 박지만 군과 육군사관학교 37기 동기생으로서 또 그리고 그 보안사 개헌 문건과 관련돼 가지고 정말 그 인권 유린의 그 모욕적인 수사를 갖다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유명을 달리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다 육사 동기생들입니다. 육사 동기생들입니다. 특히 박찬주 육군대장은 지금은 이 작전사령관이라고 이름을 작전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어진 당시에는 2군 사령부 좀 남쪽에 총괄한 2군 사령부로서 성주부대에 사드를 배치한 총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군을 개혁한다고 그리고 육군 중심의 군, 육사 중심의 군, 이 군을 개혁한다라는 미명하에 이 적폐 세력으로 전부 몰아가지고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한 책임자였다는 것 그리고 정말 티끌만한 아주 그 나쁜 관행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계속 청산되고 온 그 관행 공감병들에 대한 그 갑질이라고 할까요? 특히 그 장성 부인들이 공감병 부인을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이런 나쁜 관례에 대해서 박찬주 대장과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그런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티끌만한 그런 그 잘못을 이만큼 침소봉대해가지고 완전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육군 대장을 계급장도 전역한다고 해서 창피하니까 전역한다고 그래서 전역서도 안 받아주고 전역서를 냈는데도 안 받아주고 기어이 별 단체로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런 모욕을 주고 이등병들하고 같이 영창에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정말 희생양이라고 할까요? 적폐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치욕적인 사성 장군이 정말 군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런 상황에 내몰려가지고 당했던 그런 적폐 수사에
사실은 저는 희생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찬주 대장의 공간질 갑질을 갖다가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침소봉돼가지고 완전히 적폐 세력, 육사 중심의 육군 중심의 이 군 세력들을 갖다가 싹 몰아붙이는 이런 세력을 이용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사파와 관련된 정치 세력화도 있으면 저는 그건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박찬주 대장을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질 갑질병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그 마음의 상처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징적인 1호로 갖다가 올릴 수 없다고 하면은 조용히 그냥 9명의 같이 묶어가지고 9명으로 발표하면 될 일을 멀쩡한 박찬주 대장을 갖다가 그렇게 삼고초려해서 영입해 놓고 와가지고 갑자기 최고위 몇 명이 갖다가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영입 보류한 것처럼 발표하면 박찬주 대장을 2번 죽인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이래가지고 어떻게 영입 인재들이 오겠어요? 정말 그 반대했던 그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나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정말 저는 이번에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한교안 대표도 끝까지 밀어붙여야죠. 그걸 갖다가 슬그머니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은 그 영입 1호 이런 그 명칭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번 1차 영입에 8명이 아니라 박찬주 대장 포함해서 9명으로 딱 발표하겠다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걸 돌파를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요, 이렇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설왕설래하고 서로 엇박자를 내고 오합지졸 무슨 이런 무질서한 행동을 보면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 센 소리가 나오고 한교안 대표를 갖다가 보호해줘야 될 한나라당 지도부가 한교안 대표를 갖다가 내놓고 갖다가 얘기하고 하면은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박지원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박지원 의원이 그 좌파 방송에 나와서 뭐라 가지고 하세요? 한교안 대표가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박찬주 대장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박찬주 대장한테 영입에 갔다가 아주 꽂혔다. 이렇게 아주 특정 종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비하시켜버려요. 이렇게 악용당하니까요. 악용당한. 그 박지원 의원이 아주 이게 뭐라 할까요? 이 잔꾀의 달인, 아주 정치 술수의 달인 아닙니까? 한국당을 어떻게 하면 보수세를 갖다 흠집내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할까 틈만 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에게 일종의 먹잇감을 준 꼴 아닙니까? 이건 한국당 전부 다 정말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랬다니까요. 방송에서 세상에 한교안 의원이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박찬주도 기독교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니까 종교에 빠져가지고 박찬주가 막 꽂혀가지고 저런 불상사를 생겼다고 그러면서 지지율 곧 떨어질 거라고. 지지율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두껍게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차분하게 칼럼 수준의 지식인 수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영입을 해서 하면은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면서 당내 소통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서 발표 때까지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당내 소통 과정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한교안 대표의 의중을 좀 깊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씩은 다른 지도부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좀 양보를 해서 정말로 드림팀 하나의 팀으로 한교안 체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총선에서 이렇게 실정을 거듭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문재인 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지원 의원과 같은 틈만 나면 한국당과 보수 세력을 갖다가 디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만큼만한 빌미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무슨 기독교 얘기를 왜 꺼냅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차 발표는 이걸로 끝난 걸로 딱 우리가 덮고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덮고 앞으로 2차 영입 발표할 적에는 반드시 박찬주 대장을 갖다가 딱 함께 묶어서 더 좋은 인재들을 보이면서 정기국회 끝난 이후에 예산은 다 통과된 다음에 2차 영입자들 발표할 적에는 한교안 대표가 당당하게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중도 보수층의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